안녕하십니까. 김세현 세무사라고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네트워킹하고 오셨는데 재미없는 내용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얘기 드리면 이제 저희는 병원 전문 세무법인을 일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한 1200군데 정도 병원들 자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을 시작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원장님들이 어쨌든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젠틀 하시고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부동산 취득하고 상속 지역에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아까 얘기했던 이사희 대표님이 좀 슈퍼 ESTJ시거든요. 저는 이제 상상으로만 하던 거를 다음에 밀어붙여서 같이 쓰게 됐고 이서희 대표님 많이 도와주셔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책 쓰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은 어쨌든 이제 명함을 내기 전에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작지만 이제 사인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꼭 책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제 좀 여기 내용들은 재미없는 거라서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로 보통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었거든요. 레버리지였거든요.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는 예전에 90%, 80%의 대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억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사면 10억짜리 15억 되고 대출 갚고 또 몇 억이 남아서 또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은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주거용이었지 상업용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 터지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인스타에 요즘 그때 한참 막 제가 얼마 벌었다 이게 막 엄청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있나요? 없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주식 투자를 나 정말 잘한다, 몇 년 동안 수익 봤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받았던 이제 예전에 금융권 이제 PB분도 계시는데 PB분 계좌를 봤거든요. 그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수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메디컬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예전에 막 2배, 3배 되는 거 너무 많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을 2배 불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게 메디컬 빌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들어가실 때 모든 것들은 투자는 세후 수익입니다. 그죠? 국내 주식의 매력적인 건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외 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이 21%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으로 이제 그 주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인세는 2억까지가, 그러니까 순이익 2억까지가 세율이 10%입니다. 지방세는 11%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 22%인데 법인은 11%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주식을 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전수익과 세후수익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그걸 관련된 건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은 일단은 세율 자체가 네, 개인은 최고 세율이 49.5%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건강보험도 빠지는 겁니다. 건보로 7%까지 더하면 57%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게 내가 번 돈 절반 다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법인은요 27.5%인데요. 27.5%가 되려면 정말 대기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0억까지는 20% 언더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건 맞겠지만 대부분 다 20% 언더실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는 금액이 벌써 20%, 30%가 나죠. 그러니까 같은 수입을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얘기하시는 게 근데 법인은 법인 돈이고 빼올 때 세금 내잖아. 맞습니다. 근데 꼭 법인 돈을 빼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내 소득으로 원하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급여, 배당, 원하는 시기만큼은 정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은 버리는 전부 다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지만 투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 따라가지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취득, 보유, 양도, 승계 단계에서 다 세금이 나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내죠. 양도할 때 양도세 냅니다. 승계할 때 증여상속세 내요. 그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개정세법 나왔는데 아파트 관련된 거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가업승계 난리 났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할 때 이제 제가 원장님들 많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메디컬 빌딩 아까 얘기했던 거의 세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150억짜리 사시려면은 70% 대출 받아서 알버티가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40억 내가 어떻게 모아? 그게 아니라 공동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인 공동으로 투자하시면은 인당 15억씩 모으면 돼요. 15억 어떻게 모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로 가야죠. 그죠? 이 정도 목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드급 빌딩 건물주가 되는데 15억 벌어야죠. 그래서 제가 잡아온 기준은 15억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원장님들 기준으로 이제 잡아왔어요. 물론 너무 편차가 크긴 합니다. 근데 요즘 P닥터 원장님 기준으로 보통 네트 1200에서 못 받아도 1500 정도 받고 전문의 기준에서는 피부과 원장님이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네트 2000, 3000도 받아요. 네트라는 거는 세금을 떼고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후로 2000, 3000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게 벌었을 때 봉지비 평균이 세후로 1.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세후 소득을 받았는데 생활비 써야 되죠. 애기도 키워야 되죠.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대략 한 60% 한다고 가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1.5억 매년 벌어서 이 메디컬 비용이 17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근데 이제 피부과, 내과, 수학과 이제 피부과 그 종목별로 다르신데 통상적으로 세후 6억, 10억 버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3, 4년 내에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 너무 대단한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근로를 하시더라도 뭔가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컨텀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에서 17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보통 보는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원장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5년 차면은 메디컬 빌딩을 좀 매입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냐면요. 임대 수익이라는 게 이제 메디컬 빌딩 기준 150원에 4.5%인데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나온다고 해요, 메디컬 빌딩은. 근데 강남에 요즘은 수익률 거의 안 나오거든요. 1%, 2%대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메디컬 빌딩은 최고 몇 프로 나오시죠? 12%까지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익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4.5% 잡았을 때도 이자 떼고 못 떼고 1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요것뿐만 아니라 건물 가치가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건물 가치도 오르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단계 때 세금은요, 이제 이거는 원장님들이 타깃을 가져가는데요. 강남에 월세 한 1200 정도는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평당 가격을 하는 게 2면도로 3면도로가 20만 원이고요. 앞에 대로변은 30만 원, 40만 원까지 가요, 평당. 그럼 100평 임차하자면 3천에 4천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이제 60평 정도 잡아놨어요. 60평 정도의 월세를 내시려면 1200을 매달 내야 돼요. 그럼 연에 1억 4천을 생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0억짜리를 매입한다. 물론 30억짜리면 60평짜리 못 살 수도 있어요. 전용면적 한 50평 정도, 한 45평 정도 이면도를 살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자가 이제 4.5 잡았을 때 9,400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임대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자가를 사용하시면은 임대료도 나가는 것도 줄이고 건물 가치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궤도에 올라오면은 사업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넌 사업이 있냐? 저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고려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사회계 대표님 항상 건물 사라 했는데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못 샀거든요. 근데 책을 쓰고 나니까 질문 엄청 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건물이 있냐?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취득세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보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상가는 굉장히 셉니다. 기본적으로 4.6%.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 사는데 취득세만 5억이 들어가요. 근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도시 안에, 그러니까 수도권 말하는 우리 수도권에 법인 설립 5년이 안 되면은 취득세가 2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도권 밖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수도권 밖에 건물을 사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물들은 수도권 안에 있어요. 그럼 수도권 밖에다 법인을 설립해야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데가 강남인데 갑자기 막 파주에다가 본점을 설립해요. 국세청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상담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가끔 이제 법인을 사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전 2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법인들이면 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위가 크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 넘어갈게요. 보유 단계 때도 이제 세금인데,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은 어쨌든 돈을 빼올 때 세금을 내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혼자 사업을 합니다. 그럼 저 혼자 급여를 가져오는 것과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넣어서 주식 배당 가져오는 게 세금이 같을까요? 다르죠. 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내가 조절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이제 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죠.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법인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정했던 건데요.
그냥 15억을 그냥 모았으면은 뭐 플러스 알파 이자가 쌓였겠거나 뭐 주식을 잘 넣었으면 대박이 났겠지만 지금 장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3분의 1로 15억이 들어갔으면은 이게 이제 10년 후에 200억이 되는 가정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주환 대표님 사례 보시면 10년 안 됐는데 2배가 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잡은 거예요. 150억인데 200억 됐을 때 40억 정도가 수익이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물론 세 전입니다. 법인세로, 법인 가정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건물을 사고 이제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양도 자체는 건물을 팔 수도 있고요. 근데 지분을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은 주주를 얻어서 3분의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건 세금은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내 개인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세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또 자녀한테 내려야겠죠. 물론 다들 너무 젊으셔서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속 증여가 제일 세거든요. 상속 전문 변호사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사례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책 사시면 너무 좋고요. 내용 다 들어있고요.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요즘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 드리냐면 원장님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고스펙에 공부를 잘해오셨고 의료 진료 보시느라 이 경제에 대한 시야가 되게 좁으세요. 근데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물어보시면 강남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다 사시거든요. 웬만하면 사시는데 사고 나서의 넥스트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대안될 수 있는 게 메디컬 빌딩이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20만 원 됐을 때 제가 계산해봤었어요. 저희가 14년도였나? 5년도였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0만 원, 15만 원이 됐죠? 근데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좋겠지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상품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해외 ETF 너무 많이 하시겠지만 없으시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세무상 상품 중에 연금저축 IRP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인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유가 되시면 꼭 하시면 좋고 ISA 계좌, 물론 최근에 개정되면서 좀 안 좋아졌지만 ISA 계좌도 연간 200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거든요. 그런 것도 꼭 세팅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월납 15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세팅하셔야지만 세후 수익 극대화해서 15억을 모아서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세무 관련된 얘기나 건물 관련된 얘기나 병원 관련된 얘기나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 PPT 혹시 다시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